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교통 이용하기에 관한 필수 단어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팩카예요. 우리가 소형차인데 이 컴팩 자체가 소형차라는 소형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사로 쓰이면 우리 어머님들 요새는 화장품 쿠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트렌드가 흐름이 물광, 윤광 그래갖고서 이렇게 건조한 게 아니라 피부가 이렇게 물을 머문 것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쿠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촉촉한 상태로 제형이 촉촉한 상태로 이제 바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뭐랬냐면 컴팩트라는 걸 갖고 다니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파운데이션을 이제 휴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체 형태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케이스에 담아놓은 거를 이렇게 꽉 짜여져 있게 만들어 놓는다 해서 컴팩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컴팩트라고 했던 건데 그거와 연관이 돼서 일직선상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일직선상이라고 보시게 돼서 컴팩카 하게 되면 소형차 I like a 컴팩카 그러면 여기서 I는 아이우드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드 라이크 나는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소형차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형차가 좋은데 mid-size car 이거는 중형차. 우리가 mid가 가운데 라는 뜻이 있잖아요. 가운데 사이즈의 카예요. 자동차예요. 그래서 중형차 mid-size car please 중형차로 주세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개 다 이제 차의 종류를 원하는 건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정중해요? 그쵸? 첫 번째 문장은 would like를 썼고 얘는 머리, 몸통, 팔다리 즉 주어, 동사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정중한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please를 빼면 뭐예요? 반말이에요. 이럴 때는 please가 제가 어느 쪽으로 붙는다? 뒤쪽으로밖에 못 붙어요. 자, convertible. 자, convertible은 우리가 오픈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제가 이 convertible은 또 형용사의 뜻이 있다고 했죠? 무슨 뜻이죠? 변형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그 비단 우리가 오픈카라고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오픈카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패션에서도 컨버터블 패션이라고 있다고 제가 전에 그 투데이스 팁에서 알려드린 적 있는데 그 단추를 쫙 잠그면 원피스예요. 근데 단추를 쫙 풀어버리면 가디건이나 코트가 될 수 있고 또 조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옷 갖고 두 개를 같이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매 부분을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소매를 붙여버리게 되면 자켓이 되고요. 소매를 떼버리게 되면 조끼가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변형할 수 있는 위해서 이게 컨버터블 패션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ompact car. I like a compact car. mid-size car. mid-size car, please. convertible. 여러분, compact car에서 보시게 되면 CTC니까 두 번째 생략 compact car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게 I would의 줄임말이던 I had의 줄임말이던 I'd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삼음절이 되기 때문에 I의 받침으로 시옷 받침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I, 그 다음에 like 다음에 오니까 like a. 그래서 I like a compact car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자, 여러분 여기 보면 do you have 나왔어요. 뭐뭐가 있나요? 라는 뜻인데 우리가 뭐뭐가 있나요는 is there도 있어요. 근데 여기 do you have를 쓴 이유는 그쵸? do you have를 쓰면 유동성이 있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손에서 손으로 갈 수 있어요. 오픈카 마찬가지로 손에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선생님 차가 어떻게 바퀴 달려서 움직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거 묻자고 하는 얘기고. 자, return이에요. return은 동사로 쓰이면 반납하다. 자, 이제 반납하다는 뭐냐면 사물 입장이죠. 돌아오다는 사람 입장이에요. 명사로 쓰이면 귀환이란 뜻이고, return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제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신고서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부 기관 등에 제출하는 신고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I'm here to return the car. 차량을 반납하러 왔어요. 이거는 이제 대상이 차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반납하다가 되는 거죠. What's your return date? 자, 이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환일이 며칠이에요. 그쵸? 돌아오는 날이 며칠이죠? 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return이 귀환이라는 명사로 쓰였다면 여기서는 return이 동사로 쓰인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Return. I'm here to return the car. What's your return date? 여기 보시면 have 다음에 any니까 have any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의문문이 두 개죠. 두 개의 의문문의 문장의 끝에 억양이 동일한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조동사로 시작하니까 문장의 끝을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두 개밖에 없어요. 긍정대답과 부정대답. 하지만 세 번째 문장은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죠. 이건 끝을 내려줘요. 왜? 대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의문사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what's 뭐예요? what is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t 다음에 s 나왔다고 해서 제가 츠 발음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s를 이쪽으로 넘겨서 what's your.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는 게 be here for가 있고요. here to가 있고요. here that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붙는 단어가 달라요. 이 for는 명사가 나오게 되죠. 전치사니까. 이 to는 전치사 to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만드는 to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오게 돼요. 그 다음에 대신 나오게 되면 절. 이거 기도하는 절 아닌 거 아시죠?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to가 나왔으니까 return이라는 동사 원형. 제가 아까 return 여기선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When will you return이에요. 언제 돌아오실 건가요? 라는 얘기고요. When would you like to return? 언제 돌아오시고 싶으십니까? would like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My return date is July 24th. 자, 우리가 날짜를 얘기할 때 일은 보통 서술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건데 요새는 얼마나 세상이 빠르고 복잡해요. 그래서 기술을 쓰기도 하기는 해요. 이런 회화문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return이 쓰였는데 return의 품사가 다 동일한가요? 첫 번째 동사겠죠. 이거 본동사. 두 번째, 이 to가 뭐예요? 투부정사를 만드는 to니까 이건 동사. 그러면 세 번째 return은 뭐예요? 그쵸. 귀한 날짜라고 해서 이건 명사예요. 다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en will you return? When would you like to return? My return day is July 24th. 여러분,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있죠. 뭐예요? would의 L 사운드. 이렇게 활용되는 거 could, should. 자, 첫 번째 문장 will 다음에 you니까 were you 이거 연음시킬게요. 그 다음에 would 다음에 you니까 어차피 L 사운드 묵음이니까 would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What day will you be returning?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return은 동사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비동사잖아요. 원형 못 와요. 그래서 ing.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ing는 뭘까요? 현재 분사죠. 왜? 이거에
품사가 그러니까 시제가 뭐예요? 미래 시제 진행형. will be 동사 원형의 ing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에 돌아올 예정이십니까? 자, return your seat to the upright position. 자, 여러분 여기서 return은 뭐다? 동사겠지요. 그래서 이 문장의 종류는 명령문이고요. 여기처럼 바랍니다 하면 뭘 붙여주셔야 돼? please를 붙이시는데 명령문은 어디로 붙일 수 있다? 앞으로 붙여도 되고 뒤로 붙이셔도 돼요. please를. 자, 그 다음에 이게 upright이라는 거는 위쪽으로 바르게니까 똑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자세를, 그러니까 당신의 좌석을 똑바른 자세로 돌려주십시오. 그렇죠? return이니까 되돌려다 그러니까 의자는요 원래 똑바로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네. 의자를 똑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파킹 랏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리터닝은 제가 현재 분사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파킹은 뭘까요? 이건 동명사예요. 자, 이제 여기서 랏을 보셔야 되는데 랏이 뭐냐면 특정 장소예요. 주차장이라는 건 주차를 할 수 있는 특정 장소죠. 그래서 랏을 쓰고 그거에 대한 용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예요. 특정 장소는 특정 장소인데 주차할 수 있는 특정 장소니까 여기서는 동명사. Sorry, this parking lot is full. full하면 가득 찬이니까 주차장이 꽉 찼어요. 여러분 이 sorry 앞에는 뭐가 붙었다? I'm.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랑 얘기할 때는 I'을 꼭 붙여서 I'm sorry. 제가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정중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What day will you be returning? Return your seat to the upright position. Parking lot. Sorry, this parking lot is full. 여러분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그렇죠? upright에서 GH 묵음이죠. upright 앞에 THE는 D겠죠? The upright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다음 볼게요. The parking lot is at the back of the building. 자, 여러분 빌딩은 빌딩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건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back은 그쵸 명사예요. 어부전치사 정관사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back은 뒤 명사로 그럼 건물 뒤에 is 있습니다. 뭐가 parking lot 주차장이 parking lot은 주차장이고요. parking fee는 주차 요금이에요. 여러분 fee라는 단어가 요금이잖아요. fee는 언제 쓰는 요금이에요?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금. 그 다음 입장료라는 뜻에서 fee를 써요. 우리가 주차를 하면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주차료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서 그래서 입장료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다 넣게 되면 견인해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주차를 하는 서비스를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지만 안전하게 차를 댈 수가 있죠. 그래서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fee를 쓴다라고 보셔도 돼요. How much is the parking fee? 주차 요금이 얼마입니까? How much 하면은 얼마입니까? 라는 뜻인데요. 만약에 how much 대신에 여기 what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is the parking fee? 왜 여기서 what을 쓸 수 있어요? 그쵸? 돈과 관련되어 있는 요금의 fee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what을 쓸 수 있습니다. 가스 휘발유, 가솔린의 약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스 휘발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영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트롤이라고 얘기해요. 비슷한 말로. 여러분 디젤은 경유예요. 휘발유가 아니고. 그 다음에 be run 그러니까 out of 하게 되면 run out of 하게 되면 뭐뭐가 다 떨어지다지. 근데 이게 보통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요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The parking lot is at the back of the building. Parking fee. How much is the parking fee? Yes. We are running out of gas. back 다음에 어부니까요. back up 해주시면 됩니다. lot 다음에 is니까 lot is. 그래서 the parking lot is at the back of the build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out 다음에 어부니까 연음하면서 약과 out of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How much gas would you like요? 여기도 would like 또 나왔네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름을 원하십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름을 얼마나 넣어주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gas station 주유소죠. 여러분 제가 스테이션이 뭐라고 했죠? 물론 역이라는 뜻인데 역 중에서도 뭐 부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 주유소에 가면 주유만 하실 수 있나요? 일단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 화장실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쓰라고 만든 화장실이 아니고요. 기름을 넣으러 왔던 손님들이 사용하라고 만든 화장실이에요. 부대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요새는 주유소만 있다기보다는 세차장을 같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편의점, 뭐 GS24나 그 다음에 CU나 이런 편의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카페 같은 것을 카페를 같이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스테이션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Is there a gas station nearby? 자, nearby가 무슨 뜻일까요? 근처에. 그래서 여기 근처에 어머 아까 뭐뭐가 있나요? 컨버터블 오픈카 나왔을 때는 do you have를 썼죠. 여기는 왜 is there를 썼어요? is there도 뭐뭐가 있나요? 인데요. 얘는 고정성이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다? 장소. gas station은 장소이기 때문에 is there. Where is the next gas station? 다음 주유소는 어디에 있나요? 자, 이제 다시 또 정리할게요. 우리가 where is는 언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장소 모를 때, 두 번째 사람 찾을 때, 세 번째 사물 찾을 때.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은 세 번째 문장은 뭐를 묻는 거예요? 그쵸? gas station이니까 장소 묻고 있지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How much gas would you like? Gas station. Is there a gas station nearby? Where is the next gas station?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gas가 s로 끝났는데 station이 s니까 앞에 s 안 할게요. gas station이고요.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t 나왔으니까 쌍자음 할 거예요. 그래서 gas station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next가 x t인데 gas가 g니까 두 번째 안 할 거예요. next gas st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fill up이에요. fill up은 기름을 채우다. fill 하면 채우다란 뜻인데 up을 넣어서 강조 완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fill up please. 그것을 뭐 가득 채워주세요. 여기서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이 gas. 자, fill up to $50.
자, 여기서는 기름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동차에 $50 어치를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자동차. 근데 선생님 자동차가 남자 여자가 있어요? 그쵸, 뭐 본인에 따라서 영어에서는 성을 갈라주세요. 갈라주잖아요. 사물에도.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move up 하면 차를 앞으로 빼다. Can you move up a little please죠? 자, 여기서 can you 나왔어요. can you는 뭐다? 부탁. 근데 부탁은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could you. 이거 이제 앞에 제가 동영상 오늘 만들면서도 한번 나와서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는 표현이 little이 있고 bit이 있고 little bit이 있거든요. 이게 다 똑같은가요? 아이고, 철자가 다른데 다르죠? 우리가 보통 little를 쓰게 되면 일반적이고 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bit이랑 little bit은 구어체에서 많이 쓰고요. 약간 캐주얼한 표현, 그러니까 편한 표현이란 얘기죠. 공식적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리를은 이런 공식적이라는 거라고 보시면. 그 다음에 리를 뒤에는 곧바로 명사가 와서 붙는데요. bit이나 리를 bit은 어부를 쓰고 명사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리를 bit은 가장 조금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를 조금 좀 앞으로 빼주시겠어요? 자, please를 넣어서 정중하게 표현했네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 되려면 please는 앞쪽으로 못 가고 맨 뒤로만 빼주셔야 돼요. 물론 안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please가.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fill up. fill it up please. fill it up to $50. move up. Can you move up a little please?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첫 번째 문장 fill 다음에 이시니까 fill it 하고 왔는데 뒤에 업이니까 다시 연음하면서 약화 fill it up.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이 마지막 이게 첫 번째 문장은 명령문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잘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목적격 대명사죠. 그 다음에 약한 철자 H로 시작했기 때문에 H 발음을 하지 않고 L 발음을 그대로 넘겨주세요. 묵음은 아니지만 fitter 이렇게 됐는데 뒤에 다시 업이 나왔죠. 그러면 허라고 발음할 때는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데 이렇게 모음과 만나서 연음이 되면 삽니다. 그래서 fitter up 이렇게 되겠죠. move 다음에 업이니까 move up. 그럼 마지막 문장 can 다음에 can you move up. 그런데 뒤에 다시 어가 있네. P를 넘기죠. Can you move up a little please? 이렇게 되겠죠. 자, move up은 차를 앞으로 빼는 거라면 아까 back 나왔죠. 뒤죠. back up 하게 되면 차를 뒤로 빼다. Could you please back up a little?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could you를 한 단계 낮추면 뭐라고? Can you는 언제 쓴다고? 부탁. 근데 정중하면 좋겠죠. could 썼어요. 자, 이렇게 완벽한 문장이면 제가 please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죠? 뒤쪽으로 가야 돼. 앞쪽은 못 가는데 제가 아까 살짝 말했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면 please가 문장 안으로 please가 위치할 때는 그게 위치가 따로 있어요. 어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자, 보세요. 여기서 백은 그치, 아까는 뒤라는 뜻이었다면 여기서는
뒤로 하다라는 뜻이라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죠. 그 앞에 please. 자, 조동사죠? 그 뒤로 나왔죠. 그래서 차를 좀 뒤로 빼주실래요? 아까는 Can you move up a little please? 자, 이거 요 문장과 요 문장을 같이 놓고 비교해 주세요. 앞에는 can you, 뒤에는 could you. 앞에는 please를 뒤로 뺐고 여기는 please를 안으로 넣어줬고 앞에는 move up이었고 뒤에는 back up이었다라는 거. 똑같이 쓰는 거는 a little밖에 없어요. 그쵸? 자, start the engine 하게 되면 시동을 걸다. start 하면 출발하다, 시작하다 하니까 엔진을 시작하는 거니까 시동을 걸다. I can start the engine. 그러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estimate 하게 되면 이게 견적서라는 명사와 이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예상하다. 견적서라는 거는 미리 예상해 보는 서류잖아요. 그쵸?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Back up. Could you please back up a little? Start the engine. I can start the engine. Estimate. 여러분 back 다음에 up이니까 여러분께서 back up.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could의 L 사운드. 아까 would 묵음된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could 다음에 U니까 could you. 그 다음에 up 다음에 오니까 upper. 그러면 could you please back up a little? 이렇게 되겠죠. 엔진 앞에 TH는 D. 그 다음에 이 can't, 부정의 can't는 강하고 길게. 왜냐하면 확실하게 각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I can start the engine 이렇게 되겠죠. 자, 트래픽 액시던트예요. 트래픽 액시던트는 엄밀히 말하면 교통사고죠. 트래픽이 교통이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는 우리가 보통 카 액시던트라고 하죠. I had a traffic accident. 나는 교통사고를 가졌었어요. 그렇죠? had는 have의 과거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fender bender. 이게 지금 뭐냐면 가벼운 접촉사고.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봤죠? I just had a fender bender. 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 다음에 near end. 자, 여기서 near는 뭐예요? 뒤예요. 뒤. 그 다음에 여기 end는 끝나다, 끝내다라는 동사죠. 그러면 뒤에서 끝낸 거야.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뒤에서 끝나는 거니까 뒤에서 봤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Traffic accident. I had a traffic accident. Fender bender. I just had a fender bender. near end. 트래픽이 맞는데 TR 사운드니까 traffic. had 다음에 어니까 had인데 다시 약화해서 hadder 여기까지 가실 수 있고요. 자, just가 ST인데 had가 H니까 두 번째 T를 발음 안 하고 I just had a 이렇게 되겠죠. I got near ended by another car. 다른 차로 의해서 내가 뒤에서 다른 차가 내 차를 뒤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개세 과거형 gat은요. 무슨 뜻이에요? 형용사 한 상태가 되다. 왜? 원래는 near and 하면 뒤에서 봤다인데 ed를 붙여서 이걸 뭐 만들었냐? 형용사 구. 뒤에서 받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받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head-on collision이에요. 자, collision 하면 충돌이고요. 머리 쪽으로 충돌이니까 정면 충돌. 그래서 it was a head-on collision. 정면으로 충돌했어요. 이미 충돌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형 was. speed, 과속하다. 원래는 속도라는 뜻이죠. 명사로 쓰이면 you were speeding, 과속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 got near and hit by another car. I had an collision. It was a head-on collision. Speed. You were speeding. 자, red light이에요. 그럼 빨간불. 원래는 traffic light 하게 되면 신호등인데 신호등에서 빨간불이죠. You run the red light이에요. 자, run이 아니라 ran. ran이 뭐예요? run의 과거형. 그러면 달렸다라는 얘기죠. 당신은 달렸어요. 빨간불에서 달렸어요. 여러분, 빨간불은 정지 신호죠. stop sign이죠. flat tire, 타이어 펑크인데요. 우리는 타이어 펑크라고 하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면 어떻게 돼요? 납작해지죠. flat 하면 납작한, 평편한. 자, I have a flat tire.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펑크난 타이어를 갖고 있어요. 라는 얘기니까.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Red light. You run the red light. Flat tire. I have a flat tire. 자, have 다음에 오니까 have 연음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퀴즈. 며칠에 돌아올 예정이세요를 영어로 써주세요. 자, 이거는 문장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죠, 답이. 그쵸? 자, 오늘 투데이스 팁은 나노 사회, 나노 소사이어티죠. 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신조어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 자주 나오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그쵸? 김난도. 자, 김남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022년 임인년 범띠해를 이끌 10대 트렌드 흐름, 경향 제시한 말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적인 유대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동체예요. 함께 우리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영어권의 영향으로 영어 문화의 영향으로 공동체의 유대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 즉 나노 단위로 조각이 난다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서 나노는 식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로 초미세 원자 세계를 이끄는 용어다. 즉 나노 세계에서 공동체는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면서 개개인이 오롯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나노 사회는 스마트폰, 알고리즘, 기술 만능주의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 특히 2022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나노사회가 심화되면 오롯이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개인들이 자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는 투자와 투잡이에요. 투잡이라는 것은 원래는 두 개의 일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n자까지 가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우리가 미적분 배우실 때 n값이라는 거는요. 무한대로 넣어줄 수 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갖거나 레버리지는 부채죠. 등을 통해 수입을 다변화하려는 머니러시. 자, 돈으로 달려간다는 얘기네요. 이어지게 된다. 또 개인이 홀로 생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함에 따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프레저 저랑 같이 전해 보셨죠? 또 유행할 전망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노 사회까지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의식이 깨지면서 개개인으로 나눠지는 사회다 해서 아주 세분화된 10억분의 1을 나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노 소사이어티를 여러분들이랑 봤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See you next time!